누군가 말했습니다. 명상이 스스로를 썩게 한다. 처음 들었을 때 기분이 나빴습니다. 뭐라고? 명상은 거룩하고 깨끗하고 영적인 것 아닌가? 마음을 맑게 하고 영혼을 정화하고 깨달음으로 이끄는 신성한 수행이 아닌가? 그런데 그것이 자신을 썩게 한다고? 그런데 며칠 지나니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 말이 자꾸 맴돌았습니다. 명상이 스스로를 썩게 한다. 명상이 스스로를 썩게 한다. 정말 그럴까? 명상하는 사람을 본다. 명상하는 사람을 봅니다. 눈을 감고 앉아 있습니다. 나는 뭐지? 내 마음은, 진정한 나는? 계속 묻습니다. 묻고 또 묻습니다. 의식 속으로 들어갑니다. 더 깊이, 더 깊이. 고양이는 명상하지 않는다. 고양이를 봅니다. 고양이는 명상하지 않습니다. 눈을 감고 앉아있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나는 누구일까? 묻지 않습니다. 그냥 있습니다.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자고, 햇볕이 나면 누웁니다. 완벽하게 충동적입니다. 완벽하게 현재에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명상하는 인간보다 훨씬 깨어 있습니다. 명상도 생각의 일종이다. 우리가 이전에 다룬 것처럼 생각은 질병입니다. 왜? 뭐지? 의미는 인간은 끊임없이 묻습니다. 명상은 뭘까요? 그것도 같은 문제입니다. 다만 방향이 다를 뿐. 밖의 의미를 찾다가 안의 의미를 찾으러 들어간 거죠. 문제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의미를 찾는 병은 계속입니다. 더 깊이 들어간 것일 뿐. 사실 명상은 더 깊게 자신의 내면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마음의 층을 벗겨내며 진정한 나를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건 위험합니다. 층을 벗겨내다 보면 썩은 부분까지 만나게 됩니다. 자신이 외면하던 것들, 아벅한 감정들, 마주하고 싶지 않던 상처들. 명상은 그것들을 강제로 꺼내놓습니다. 정말 치유일까? 명상을 하면 치유된다고 합니다. 자신을 알게 되고 마음이 정화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어떤 사람은 명상 중에 트라우마가 폭발합니다. 억압된 기억이 터져 나옵니다. 공황장애가 생기기도 합니다. 명상이 오히려 상처를 깊게 한 거죠. 그런데도 우리는 말합니다. 더 깊게 명상하면 극복할 거야. 계속하면 나아질 거야. 정말일까요? 아니면 자기 기만일까요? 층을 벗겨내다가 썩는 것.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깊이 들어갈수록 공기와 닿지 않는 부분을 건드립니다. 그 부분은 썩어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빛을 본 적 없으니까요. 명상은 그것을 의도적으로 꺼내 들립니다. 이걸 봐야 해. 이걸 받아들여야 해. 이걸 통합해야 해. 그런데 꺼낸 썩은 부분은 공기에 노출될수록 더 빨리 썩습니다. 명상하는 동안 자신은 더 썩어갑니다. 외부의 자극으로부터 보호되지 않은 채로요. 영화로 보는 명상. 우주를 배경으로 한 영화가 있습니다. 주인공이 우주 정거장에 혼자 남겨집니다. 절망합니다. 그리고 명상 같은 걸 시작합니다. 자신과 대면합니다. 나는 뭐지? 왜 살아야 하지? 이 고통의 의미는 점점 깊이 들어갑니다. 의식의 심연으로. 그곳에서 그는 자신의 모든 취약함을 마주합니다. 아버지와의 관계, 어린 시절의 두려움, 존재 자체에 대한 불안. 명상 속에서 그는 점점 약해져 갑니다. 더 이상 일어설 수 없을 정도로. 되돌아오기. 그런데 어느 순간 영화는 반전됩니다. 주인공이 깨닫습니다. 자신의 내면은 이미 너무 많이 노출되었다는 것. 더 깊이 들어갈수록 돌아올 길이 멀어진다는 것. 그는 명상을 멈춥니다. 밖으로 나갑니다. 햇빛을 보고 바람을 느끼고 현실에 발을 디딥니다. 그때 비로소 그는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명상 속에서가 아니라 현실 속에서요.
명상의 진짜 위험. 명상이 위험한 이유는 이것입니다. 내면으로만 계속 들어가다 보면 현실과의 연결이 끊어집니다. 마음의 풍경만 보다 보면 발 앞의 땅을 본다는 게 어렵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명상이 깊어질수록 세상과의 관계가 멀어집니다. 가족과의 대화가 어려워집니다. 일상의 책임을 외면하게 됩니다. 내 영혼이 더 중요하다. 진정한 나를 찾는 게 최우선. 이렇게 정당화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을 더 썩어가게 하는 겁니다. 현실과의 단절 속에서요. 성장이라는 환상, 명상을 한 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 변했어, 성장했어, 깨달았어. 정말 그럴까요? 아니면 그렇게 느끼는 것일까요? 명상 중에는 모든 게 명확해 보입니다. 내면이 고요해집니다. 마치 뭔가 깨달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명상을 끝내고 현실로 돌아오면 다시 똑같은 패턴이 반복됩니다. 같은 사람과의 갈등, 같은 직장의 스트레스, 같은 불안감과 두려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느낌만 바뀌었을 뿐이죠. 명상 상태에서의 고요함은 거짓의 평온입니다. 현실의 힘든 변화를 외면한 도피에 불과합니다. 명상도 중독이 될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명상 중독에 빠집니다. 하루에 몇 시간씩 자신의 내면과 대화합니다. 밖의 세상은 점점 멀어집니다. 내 영혼 수련이 먼저, 깨달음 추구가 최고. 이렇게 스스로를 정당화합니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그것은 중독입니다. 현실 도피의 중독. 자신의 내면 세계에만 갇혀 있는 중독. 명상이 스스로를 썩게 하는 가장 깊은 이유입니다. 빛이 닿지 않는 곳으로 더 깊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아스팔트의 꽃은 명상하지 않는다. 아스팔트 틈새에서 피어난 꽃을 생각해 봅시다. 그 꽃은 명상하지 않습니다. 내가 왜 여기서 피어났을까? 묻지 않습니다. 이 꽃의 의미는 자문하지 않습니다. 그냥 올라옵니다. 빛이 닿는 곳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피어납니다. 명상 없이도 가장 자연스럽게 성장합니다. 현실이 교실이다. 진정한 성장은 어디서 일어날까요? 명상실에서? 아니면 현실에서? 현실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일의 도전 속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 속에서, 실패와 성공의 경험 속에서 이것들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내면의 대화가 아니라 외부와의 충돌과 조화 속에서요. 명상은 오직 자신과의 대화일 뿐입니다. 그것은 성장이 아닙니다. 자신의 내면을 더 깊이 이해하는 것 정도에 불과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더 큰 혼란을 일으킵니다. 명상을 멈춘 후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매일 명상했습니다. 영혼 수련에 몰두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가족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 자신의 책임을 외면했다는 것, 현실 속에서 자신이 껍질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 그는 명상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현실로 돌아갔습니다. 가족과 대화했습니다. 일에 몸바쳤습니다. 사람들과 관계 맺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진정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명상 속에서 되찾으려던 것들이 현실 속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났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명상이 모두 나쁜 건 아닙니다. 짧은 시간의 명상은 마음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합니다. 명상이 도피가 되지 않도록, 자신의 내면이 썩어가는 것을 외면하지 않도록 명상 후에는 반드시 현실로 돌아와야 합니다. 명상 속에서의 깨달음은 현실에서 검증되어야 합니다. 행동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현실 속에서의 관계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명상은 자신을 썩게 하는 아름다운 독입니다. 살아있음이 수행이다. 진정한 수행은
어디에 있을까요? 조용한 방 안에서? 아니면 혼란스러운 현실에서? 현실입니다. 일어나서 밥을 먹고 가족과 대화하고 일을 하고 실패하고 다시 일어나고 이 모든 것이 수행입니다. 이 가장 깨어있는 수행입니다. 명상은 보조일 뿐입니다. 메인이 될 수 없습니다. 명상이 스스로를 썩게 하는 이유. 결국 이것입니다. 명상이 스스로를 썩게 하는 이유는 내면으로만 계속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빛이 닿지 않는 곳으로요. 공기가 통하지 않는 곳으로요. 현실의 햇빛과 바람이 닿지 않는 곳으로요. 그곳에서는 아무것도 잘할 수 없습니다. 오직 썩을 뿐입니다. 조용하게 아름다운 이름 아래 마치며 명상은 질병이 아닙니다. 하지만 강박이 될 수 있습니다. 도피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썩게 하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명상의 고요함과 현실의 소음을 함께 가져야 합니다. 내면의 깊이와 현실의 넓이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내면에서 본 것들은 현실에서 실천되어야 비로소 의미를 가집니다. 명상만으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오직 행동할 때만 변합니다. 현실 속에서요, 고양이처럼, 아스팔트의 꽃처럼 그냥 살 때요. 감사합니다.